사돈댁이 청소부라니 사돈끼리 격이 안 맞아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품격 있는 자리라서요. 음식 포장해서 나가세요. 손자 돌잔치에서 청소부라는 이유로 쫓겨난 친정 어머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청소부 남편이 바로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과연 오만한 사돈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돈댁이 청소부라니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박지영과 이태연 사이에 태어난 아들 지훈이의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연회장 입구에서 박혜란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혜란 씨, 죄송하지만 여기는 품격 있는 자리라서요. 이병국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연의 아버지이자 중견기업 신한물산의 대표인 그는 평소 자신의 지위를 자랑스러워했죠.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박혜란은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걸레와 청소용품을 들고 다니며 딸 지영이를 혼자 키워왔죠. 오늘만큼은 손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도 다듬고 평소 입지 않던 정장도 새로 샀죠. 하지만 연회장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이태연의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청소복 냄새까지 나네. 우리 수준에 안 맞아요. 한 친척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박혜란의 손에는 여전히 청소 세제의 냄새가 배어 있었죠.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3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최명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태연의 어머니인 그녀는 58세의 나이에도 화려한 명품 옷을 즐겨 입었죠. 특히 오늘은 손자 돌잔치라며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은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요. 최명숙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박혜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자의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음식 포장해서 나가세요. 사돈끼리 격이 안 맞아요. 이병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죠.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연회장 한켠에서 딸 지영이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2세의 그녀는 결혼 후 시댁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아왔죠. 특히 친정 어머니의 직업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중에 따로 뵐게요.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외면하는 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시댁 분위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죠. 남편 이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세의 그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집에서 따로 상을 차려드릴게요. 하지만 이태연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했죠. 박혜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과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한 연회장이었죠. 자신이 30년간 새벽잠을 설쳐가며 벌어온 돈으로 딸을 키웠고 그 딸이 이런 자리에 서게 해줬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정말 가셔야겠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최명숙이 다시 한번 재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이었죠. 주변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박혜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들고 온 작은 선물 상자를 바라봤죠. 손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금반지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지훈이에게 전해주세요. 박혜란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받으려 하지 않았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 손자는 이미 좋은 선물들이 많거든요.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박혜란의 마음이 더욱 아팠죠. 결국 박혜란은 선물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회장을 나서기 시작했죠.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온 박혜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돌잔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죠. 자신의 손자가 저 안에서 축복받고 있는데 할머니는 여기서 쫓겨났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박철우였죠. 68세의 그는 평소 과묵한 성격으로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아내 옆에 섰죠. 괜찮아? 박철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여전히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괜찮아요.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죠. 박혜란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박철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을 뿐이었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박철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호텔을 떠났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일어난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돈들의 오만한 태도와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30년간 새벽잠을 설쳐가며 딸을 키운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혜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가 지나갔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손자의 돌잔치에서 쫓겨난 할머니라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오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철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거움이 있었죠.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철우건설그룹 본사 건물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김 비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철우와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그는 오늘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죠. 김 비서, 신한물산이라는 회사 알고 있나? 박철우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차가움이 묻어났죠. 네, 저희 계열사 중 하나인 건설자재 공급업체입니다. 이병국 대표가 운영하고 있죠. 김 비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철우건설그룹의 방대한 계열사 정보를 모두 꿰고 있는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회사와 우리 관계는 어떤가? 주요 협력업체 중 하나입니다. 연간 거래 규모가 약 200억 원 정도 되고 저희 건설 프로젝트에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박철우는 30년 전만 해도 가난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아내 박혜란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딸 지영이를 키웠죠. 하지만 그의 남다른 사업 감각과 성실함으로 작은 건설업체를 시작했고 점점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철우건설그룹의 회장이 되었지만 아내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평소 소박하고 성실한 아내의 모습을 사랑했고 그녀가 자립심을 잃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혹시 신한물산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회장의 표정이 오늘따라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제 우리 손자 돌잔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다. 박철우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김 비서에게 설명했죠. 사돈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청소부라는 이유로 쫓아냈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김 비서는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박혜란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분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부인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그래서 말인데 신한물산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봐. 특히 재무 상태와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박철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회장님, 부인께서는 이 일을 아시나요? 아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 30년간 숨겨온 일인데 이제 때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박철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어제 일을 당하고도 계속 숨기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김 비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마친 후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한물산 관련해서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뭔가? 이병국 대표의 아들이 이태원인데 바로 따님의 남편이더군요. 박철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김 비서 입으로 확인하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한물산의 주요 매출이 저희 철우건설그룹과의 거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를 중단하면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의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예요. 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좋다. 그럼 신한물산과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도록 해. 특히 가격 조건이나 품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혹시 이 일로 따님이나 사위분과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아내를 모욕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 박철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사업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날 오후 박철우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 박혜라는 여전히 어제 일로 우울해하고 있었죠. 어떻게 지냈어? 박철우가 아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였죠. 그냥 그래요. 어제 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박혜란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청소 일을 하면서도 당당했던 그녀였지만 어제 일은 정말 큰 상처가 되었죠. 혜란아, 미안해. 박철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죠.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박철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괜찮아요.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죠.
우리 신분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박혜란의 말을 들으며 박철우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돈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사흘 후 신한물산 사무실에 급작스러운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철우건설그룹에서 정기거래 점검을 위한 감사팀이 온다는 내용이었죠. 갑자기 감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병국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65세의 그는 20년 넘게 철우건설그룹과 거래를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아버지, 별일 아닐 거예요. 그냥 정례적인 점검이겠죠. 아들 이태연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죠. 다음 날 오전 철우건설그룹 감사팀 5명이 신한물산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을 맡은 최 과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안녕하세요. 철우건설그룹 감사팀 최 과장입니다. 최 과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죠. 어서 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감사를 하신다니 혹시 문제라도? 이병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정기적인 협력업체 점검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 과장이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회장의 특별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신한물산의 모든 거래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감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과 세금 계산서, 품질 관리 기록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죠. 이 견적서 좀 보세요. 다른 업체 대비 30%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팀원이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병국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죠. 저희가 제공하는 자재의 품질이 다른 곳보다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높을 수밖에요. 하지만 품질 검사 결과를 보니 다른 업체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감사팀원의 지적에 이병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철우건설그룹과의 오랜 거래 관계를 이용해 가격을 높게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 접대비 내역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월 평균 500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해요. 또 다른 감사팀원이 회계장부를 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국의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그건 거래처 관계자들과의 업무 미팅 비용입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보니 대부분 고급 음식점이나 골프장, 심지어 해외여행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감사팀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충 넘어갔던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오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금 계산서들을 보세요. 실제 공급량과 계산서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죠. 그건 실수였을 거예요. 담당 직원이 착각해서. 이병국이 어두뇌하며 변명했지만 감사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실수치고는 너무 자주 그리고 체계적으로 발생했네요. 이건 고의성이 의심됩니다. 감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가격 부풀리기,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과도한 접대비 지출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났죠. 이병국은 하루 종일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철우건설그룹과의 오랜 거래 관계를 믿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된 것이었죠. 감사 결과는 즉시 철우건설그룹 본사로 보고되었습니다. 박철우 회장은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박철우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이런 협력업체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오랜 거래 관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워낙 심각해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일단 모든 계약을 중단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대답했지만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조치라면 신한물산은 거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협력업체들에게도 경고가 될 거야. 우리와 거래할 때는 정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자. 박철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회장님, 혹시 사모님께서 이 일을 알게 되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지금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우선이야. 박철우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모욕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할 작정이었죠. 그날 저녁 이병국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감사가 와서 하루 종일 물어보더라고. 이상해,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최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남편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좀 불안해. 이병국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후 신한물산에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철우건설그룹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죠. 계약 해지 통보서라고? 이게 뭔 소리야? 이병국이 서류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20년 넘게 함께해온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이태연이 황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우건설그룹 구매팀에서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죠.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여지도 없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발송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태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죠. 이때 팩스로 상세한 감사 결과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본 이병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부당이득 취득, 과도한 접대비 지출. 이건 다 사실이잖아. 이병국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문제가 된 것이었죠. 아버지, 정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왔던 그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죠.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어. 업계 관행이었다고. 이병국의 변명은 초라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우건설그룹에서 국세청에 제보한 것이었죠. 며칠 후 국세청 조사관들이 신한물산을 찾아왔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주세요. 조사관의 말에 이병국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철우건설그룹과의 계약 해지만으로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었죠. 세무조사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참담했죠. 지난 5년간 약 2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사관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와 장부 조작 등이 모두 드러난 것이었죠. 20억 원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이병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네, 그리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조사관의 말에 이병국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소식은 금세 업계에 퍼졌습니다. 신한물산이 철우건설그룹과의 계약을 잃고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입장상 어려워서요.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신한물산과 연결되면 자신들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한 것이었죠. 결국 회사 자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철우건설그룹과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나오나요? 직원들의 질문에 이병국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운영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한 달 뒤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회사 상황으로는 연장이 어렵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이병국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집안 사정도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대출 담보로 잡혀 있었는데 상환이 어려워지자 은행에서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당신 정말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최명숙이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평소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했던 그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철우건설그룹에서 계약을 끊더니 이렇게 됐어. 이병국도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된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한물산은 부도 위기에 몰렸고 이병국은 개인 파산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이병국과 최명숙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철우건설그룹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죠. 여보, 사돈댁한테 가서 부탁해 보는 건 어때? 최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 박혜란을 무시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매달릴 곳이 필요했죠. 사돈댁이? 그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병국이 의아해했습니다. 청소부인 박혜란이 이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만나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최명숙의 제안에 이병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박혜란이 일하는 청소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이었는데 새벽 5시부터 청소를 시작하는 박혜란을 만날 수 있었죠. 사돈댁, 최명숙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걸레질을 하던 박혜란이 놀라 돌아봤죠. 어머, 이게 누구세요? 박혜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사돈들이 이런 곳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사돈댁,
저희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이병국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청소부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이 자존심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무슨 부탁인데요? 박혜란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죠. 사실은 저희 회사가 철우건설그룹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끊어져서요. 이병국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것,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박혜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죠. 혹시 철우건설그룹에 아는 분이 계시면 저희를 위해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명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평소 오만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철우건설그룹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혜란이 반문했습니다. 청소부인 자신이 그런 대기업과 인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스웠죠.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병국이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듯이 말이죠. 박혜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잔치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죠. 그때는 청소부라서 격이 안 맞는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도움을 청하시네요. 박혜란의 말에 이병국과 최명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잔치에서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명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는 아니었죠. 단지 상황이 급하니까 하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실수라고요? 저를 쫓아내면서 실수였다고요? 박혜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날의 모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병국이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간청했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초라했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박혜란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박혜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잔치에서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었죠. 사돈댁, 제발이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최명숙이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평소 높은 자존심을 자랑했던 그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박혜란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요. 답변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박혜란은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병국과 최명숙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돌아가는 길에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댁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글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병국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박혜란은 남편 박철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돈들이 나한테 와서 철우건설그룹에 부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철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사돈들의 행동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그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박혜란의 말에 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교육을 시킬 때가 된 것 같았죠. 혜란아,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어. 박철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박지영이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죠. 시댁 상황이 급변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돌잔치 이후로 친정과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이었죠. 어서 와라. 많이 힘들어 보이네. 박혜란이 딸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딸은 딸이었거든요. 엄마, 제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온 것이었죠. 무슨 사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박혜란이 물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왔거든요. 돌잔치 때 일이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죠. 시댁에서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데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박혜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이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지영아, 괜찮다. 엄마가 다 이해해.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엄마를 창피해했어요. 시댁 눈치만 보면서 엄마를 외면했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죠. 엄마가 30년간 청소 일하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그걸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나쁜 딸이에요. 박혜란의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박철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위와 함께였죠. 이태연은 평소보다 많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진 후로는 친정집에 오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어서 와라. 앉아. 박철우가 사위를 맞았습니다. 평소 과묵한 그였지만 오늘은 할 말이 있었죠. 장인어른, 저희 집안일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문제로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태연아, 내 잘못은 아니잖아. 박철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때 지영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지영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저, 이혼하려고 해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태연이 벌떡 일어났죠. 지영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더 이상 엄마를 무시하는 시댁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느껴졌죠. 시어머니께서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영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잔치에서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잖아.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어. 이태연이 변명했지만 지영이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언제나 시댁 편이에요. 제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지영이의 말에 이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박혜란이 딸을 말렸습니다. 지영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지훈이 생각도 해야지. 엄마, 지훈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친정에서 키우면 최소한 할머니를 무시하는 아이로는 자라지 않을 거예요. 지영이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것 같았죠. 박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그럴 생각이냐? 네, 아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아빠가 도와줄게. 박철우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특히 이태연이 가장 당황했죠.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아, 너희 집안이 우리 혜란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 박철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장인어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태연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청소부 남편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박철우가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명함 하나를 가져왔죠. 이걸 봐라. 명함을 본 이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철우건설그룹 회장 박철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이태연이 떠듬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지영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철우건설그룹 회장이라고요? 그렇다. 30년간 너희 엄마한테 숨기고 살았지. 박철우의 고백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박혜란이 가장 놀랐죠. 당신이 회장이었다고? 박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산 남편의 숨겨진 정체를 알게 된 것이었죠. 미안해, 혜란아. 당신이 자립심을 잃을까봐 걱정돼서 말하지 못했어. 박철우가 아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후련하면서도 걱정되었죠. 그럼 아버지 회사가 망한 것도? 이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돌잔치에서 우리 혜란이한테 한 짓에 대한 대가다. 박철우의 말에 이태연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것이었죠.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태연이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우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용서? 30년간 청소 일하며 딸 키운 내 아내를 무시한 걸 용서하라고? 박철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었죠. 지영이가 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저도 더 이상 그런 가족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박지영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박철우는 사돈댁에 대한 응징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만 남은 것이었죠. 박철우의 정체가 밝혀진 후 상황은 급속도로 변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병국과 최명숙이 다시 찾아왔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돈댁, 아니 회장님, 이병국이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제 사위를 통해 박철우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하루 종일 잠을 못 잤거든요. 박철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이제 이병국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병국이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면 따위는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최명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사돈댁이 회장님 부인이신 줄 몰랐다고요. 평소 오만했던 그녀가 극존칭을 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박철우는 그들을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몰랐다고? 그럼 청소부라서 무시한 건 괜찮다는 거냐? 박철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병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직업을 이유로 차별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건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한 거냐? 아니면 지금도 청소부였다면 똑같이 했을 거냐? 박철우의 질문에 이병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회사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최명숙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박철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죠. 용서? 내 아내 마음에 상처 준 걸 어떻게 용서해? 그때 박혜란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사돈들의 대화를 다 들었거든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박혜란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철우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 이 사람들이 진짜로 뉘우치는지 봐야겠어. 박철우가 이병국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나?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이병국의 대답을 들은 박철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렸죠. 좋다. 그럼 마지막 통보를 해주지. 박철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신한물산은 완전히 정리한다.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에게도 거래 금지 지시를 내릴 거다. 이병국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30년간 내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라. 박철우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한편 지영이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태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죠. 정말 이혼할 거야? 이태연이 마지막까지 붙잡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의 결심은 확고했죠.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지훈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키울 거예요. 친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할 거예요. 지영이의 말에 이태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이혼 합의서의 서명이 끝나자 지영이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 모든 것이 지영 씨에게 유리하게 결정됐네요. 실제로 박철우가 뒤에서 도움을 준 결과였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한 달 후 신한물산은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철우건설그룹과의 거래 중단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들도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이병국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네. 최명숙이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전 재산을 잃게 되었거든요. 내가 너무 교만했나 봐. 이병국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이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서 직장을 잃었고 이혼까지 하게 되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한때 청소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박철우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했습니다. 이제야 좀 공평해졌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새벽잠을 설쳐가며 일한 아내의 고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돈들은 완전한 파멸을 맞게 되었고 박지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이혼이 성사된 후 박지영은 아들 지훈이와 함께 친정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살배기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박혜란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혼자 딸을 키웠던 기억이 났거든요. 박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아빠가 뒤에서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박혜라는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회장 부인인데 왜 굳이? 박철우가 아내를 말렸지만 박혜란의 생각은 달랐죠. 아니에요. 이 일이 제 자부심이에요. 박혜란의 말에 박철우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그런 아내를 사랑해왔는데 지금 와서 바꾸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존경스러워. 회장이라는 이유로 일을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박철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동안 왜 정체를 숨겼는지 이제야 지영이도 이해할 수 있었죠. 며칠 후 박혜란이 일하는 건물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병국과 최명숙이었죠. 혜란 사장님, 이병국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제는 사돈이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왜 오셨어요? 박혜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청소도구를 든 손을 멈추지 않았죠.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최명숙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희가 정말 무지했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병국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었죠. 박혜라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죠. 이제 알겠어요? 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됐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박혜란의 말에 이병국과 최명숙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최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저도 30년간 새벽 4시부터 일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박혜란의 말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들이 떠난 후 박혜란은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지영이가 아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오셨네. 지영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1살밖에 안 된 지훈이지만 할머니를 보면 좋아했죠. 우리 손자 이리 와. 박혜란이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손자를 안고 있으니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박철우도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사돈들이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네. 박철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이 진짜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식탁이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영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를 키워주시고 이번에도 제 편이 되어주셔서요.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박혜란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보도 고마워요. 그동안 숨기고 계셨지만 다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박철우도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우리 당당하게 살자. 그렇게 해서 박가족은 진정한 화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죠. 몇 달 후 지영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엄마,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예요. 작지만 제 힘으로 하는 거예요. 박혜라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박혜라는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건물 관리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혜란이 철우건설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하지만 박혜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예전에 신한물산에서 일했던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전 사장님들이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박혜라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들도 진짜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영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됐잖아. 박철우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박혜란도 동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거든요. 손자 지훈이는 할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혜란은 생각했죠. 이 아이만큼은 올바르게 키우자.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는 아이로 말이지.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말이죠. 박혜라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진정한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30년간 새벽잠을 설쳐가며 딸을 키운 박혜란의 사랑과 희생은 그 어떤 부와 권력보다 숭고했습니다. 반면 겉으로만 화려했던 사돈들의 오만함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죠. 진정한 품격은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일에는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진심과 노력을 먼저 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